사방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그곳에서 나고 자라 15살 때 처음 본 바다는 평생의 꿈이 되었습니다. 마냥 바다 사나이가 되고 싶었던 그는 항해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죠. 당시 고향에서 해양대학교를 졸업한 이는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오가며 전 세계를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 긴긴 항해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 또 배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은 여간 큰 게 아니었죠. 그렇게 바다에서 보낸 시간이 어느덧 40년. 첫 항해를 나서며 가슴 벅차던 청년의 머리엔 어느덧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배 한 척의 선장이었던 그는 이제 수많은 배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죠. 항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 그 일은 바로 도선사입니다. 충남 최북단에 자리한 대산항. 인근의 공업단지와 발전소가 자리한 이곳은 울산, 여수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항만으로 손꼽힙니다. 게다가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라 서해의 대표적인 물류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런 이곳에 누구보다도 바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박을 항구까지 안전하게 이끄는 도선사입니다. 선박을 안내하기 위해선 먼저 배가 있는 바다로 나가야 하죠. 서둘러 도선선에 몸을 싣습니다. 배 안에서 미리 도선할 선박과 교신을 하는 김희열 도선사. 선박은 그 규모와 화물의 종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도선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선박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도선할 배의 정보를 꼼꼼히 챙깁니다. 빨리 가겠네. 한 시간 만에 가겠네. 오늘 진행할 도선 작업은 1시간 거리에서 대기하는 배를 무사히 부두에 정박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납사 싣고 들어오면 납사 싣고 실어 오는지 뭐 싣고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뭘요? 뭐예요? 화물이 아마 납사 같은데 납사. 납사? 납사 뭐예요? 납? 석유화학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위험한 폭발할 수 있는. 여기 들어오는 건 대부분 그 위험함을 운반선이라서 다른 것보다 취급이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되는 배들입니다. 오늘 작업할 배 역시 석유화학 연료를 싣고 오는 위험 화물 선박. 드디어 도선할 배가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345, 1345. Approach 1 mile from buoy number 2. Thank you. What boarding speed do you like, Mr. Pilot? Boarding speed around 6 knots. The pilot ladder lee side 1.5 meter above water. 뭐 하시려면
영어를 잘하셔야겠네요. 잘한다기보다도 뭐 오랫동안 승선생활 하다 보면 외국에 돌아다녔으니까 뭐 그 정도지 뭐 플루언트는 안 되고 뭐 외국 사람들 같이 살고 이러면 될 텐데 교육 바탕은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말을 자주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 그래도 잘하시는데요. 아, 잘하는 것도 아니지. 매일 하는 거야. 시계 좀 찍어. 도선할 배의 규모는 6만 2천 톤. 선체의 길이만 해도 280m로 서울의 63빌딩 높이보다 더 긴 대형 선박입니다. 도선 작업의 첫 관문은 바로 승선. 도선선이 선박의 속도에 맞춰 조심스럽게 배 옆으로 접근합니다. 움직이는 선박에 올라타기 위해 도선사에게 주어진 유일한 장비는 바로 이 사다리뿐입니다. 바람이 세면 사다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비에 젖으면 미끄러질 위험이 높아 자칫하면 추락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선체가 높아 밧줄 사다리를 10m 이상 올라야 할 경우엔 규정상 계단식 사다리를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좋아 수월하게 계단 사다리로 바꿔 탔지만 파도가 높을 경우엔 이조차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배에 오르는데 성공. 시작이 좋습니다. 사실 도선사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며 선박을 오르는 데는 또 선박이 도선사를 꼭 승선시켜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은 도선사가 꼭 작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쉴 틈도 없이 오르는 계단. 6층 높이의 계단을 오르고 올라 찾아든 곳은 배의 심장부인 조종실입니다. What is engine now? Now we are stopped and I'm making 048. That's slow ahead. Let's slow ahead. 지금부터 부두에 이르기까진 김희열 도선사가 운항의 책임을 맡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도선할 배의 정보를 먼저 파악해야 하죠. My dead slow speed is 선장에게서 선박의 엔진 상태와 운항 조건 등 배를 지휘하며 참고해야 할 것들을 전달받습니다. Okay, hop ahead, please. half ahead. 이제부터 하시는 일은 이제 조선은 접안할 때까지. 정확하게 사람들이 도선사라는 직업이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Coconut water.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선사가 원래 항구에 오는 배들이 선장이 마음대로 와가지고 배를 부두에 붙이고 뭐 떼고 그런 걸 할 수 없고 도선사라는 자격을 정부로부터 받은 사람만 승선해서 배를 붙이고 띄고 할 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구에 입항하는 배들은 반드시 그런 도선사를 승선을 시켜서 입출항을 하도록 그렇게 강제로 돼 있죠. 일반 사람들이 잘 알기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지. 잘 모르죠. 잘 안 나타나죠. 해안마다 지형과 구조물, 또 조수의 흐름이 다른 항구. 그래서 아무리 운항에 익숙한 선장이라도 항구에 들어서면 도선사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처럼 배가 클 경우엔 보다 안전한 도선을 위해 2명의 도선사가 함께 작업을 하죠. 3만 톤 이상이 넘는 대형선은 그 변수가 많으니까 공동도선이라 가지고 주 파이로트가 있고 저분이 주 파이로트고 나는 이제 그
코파일럿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조로 올라와서 이제 뭐 상황을 변한다든가 또 여기 기간이 길잖아요. 한 3시간 걸리니까 중간에 뭐 여러 변수도 있을 수 있고 본선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면 또 통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보조하러 이제 올라가요. 안전을 위해서. 주 도선사의 판단과 지시, 그리고 보조 도선사의 자문과 역할 분담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대형 선박의 도선 작업. 부두에 가까워지자 도선 작업을 함께할 예인선이 선박을 끌 준비를 합니다. 예, 8호 자연 선수, 7호 자연 선미. 바로 좌연 선수 준비하겠습니다. 057. 이게 우리 맞벌이 수단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 맞벌이. 이제 본선이 이제 부도 앞에 가면은 배는 이거 원래 이거 앞뒤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 옆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 이제 부도 앞에 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저런 이제 예선이라고 터그보트 지원을 받아야만 배를 옆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건 이제 우리가 예선이에요. 예선 혹은 터그보트. 저거하고 교신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보통 배는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두에 배를 대려면 예인선이 선박을 밀고 당기며 방향을 바꿔줘야 하죠. 그리고 예인선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각도로 선박을 밀고 당길지는 도선사가 상황을 지켜보며 그때그때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새 부두가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밖으로 나갑시다. 캡틴 we go outside. 부두가 가까워지자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밖으로 나서는 김희열 도선사. 이제 선박의 모든 움직임은 김희열 도선사에게서 좌우됩니다. 배의 총책임자는 선장이지만 이때만큼은 도선사의 안내에 따라 조종실과 기관실을 통제해야 합니다. That slows down. That slows down. 예, 선수 스톱. 선박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저반 위치를 잘못 잡을 경우 곧장 실패하기 쉬운 도선. 더구나 대산항은 위험 화물 선박이 많아 작은 실수도 큰 사고가 되기 쉽죠. 그래서 배를 댈 땐 그 항구에 익숙한 도선사가 꼭 필요합니다. 선수 스톱. 특히 우리나라 서해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은 외국인 선장들이 더욱 어려워하죠. 그래서 물때는 물론 파도의 높이, 해저 지형 등 항구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도선사가 있어야 안전한 도선이 이뤄집니다. 선수 하프이세요. 이제 배와 부두의 거리는 불과 2m. 스톱 엔진. Stop engine. 부두에 닿을 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줄이고 또 줄인 속도. 조심스러운 접근 끝에 마침내 접안 성공. 그런데 이 큰 배가 부두에 맞닿았는데도 의외로 충격이 없습니다. 예, 선수 that slow 선미민 가세요. 무사히 배를 대고 나자 긴장으로 굳었던 표정이 이제야 조금씩 풀리는 김희열 도선사. 62,000톤의 대형 선박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도선했습니다. 아무리 익숙해도 여기 들어올 때는 긴장. 초심으로 항상 조심. 긴장 속에서도 배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일입니다. 좀 설명하기 조금 좀 쉽게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 내가 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전에 와이프 친구 부부를 만났는데 그래 뭐 하냐고 보니까 뭐 와이프가 잠깐 그 설명해. 아 그러면 자동차 파킹하는 그런
작업하시는 그 뭐 비슷하다고 그거다고 뭐라고 이야기하겠노. 그런 적이 있었어요. 또 아니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대충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엉뚱한 쪽으로 많이 가는 것더라고. 실상은 우리가 뭐 어떤 이런 걸 이루기까지는 굉장히 힘이 들고 이랬는데 그거는 다 안 보이고 뭐 수입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니까 그건 아닌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단 성선 생활을 하고 선장을 한 5, 6년 해야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해상 생활이 토탈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야 시험 볼 자격이 생긴다. 그럼 나이로 말하면은 한 40 한 중반대가 넘어야 시험 볼 자격이 생겨. 그리고 그것도 뭐 자격만 생긴다고 금방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야지. 얼마 전 높은 연봉의 직업으로 언론에 소개되며 화제를 모았던 도선사. 하지만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은 없다는 말처럼 도선사는 만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최소 15년 이상 항해 경력이 있어야 하고 10대 1의 필기시험 경쟁률을 뚫어야 하죠. 게다가 6개월 이상 실무 수습을 거친 뒤 다시 최종 시험에 통과해야만 도선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을 얻기도 어렵지만 수많은 배들의 안전을 도맡는다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도선사. 사고 없이 지켜낸 오늘 하루가 무사히 저물어갑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 하지만 항구의 일은 밤낮이 없습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시작된 첫 도선 작업. 사실 도선은 사람들의 일상에 맞춰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물때에 맞춰 진행하기 때문이죠. 밀물과 썰물이 바뀌며 바다가 고요해지는 정조. 바로 그때 도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젠 도선할 배에 오를 차례. 하지만 배의 윤곽조차 희미할 정도로 어둡다 보니 도선선 위를 걷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파도가 높지 않은 날씨. 덕분에 수월하게 계단 사다리에 오릅니다. 오늘 첫 도선 선박은 호주에서 원유를 싣고 왔던 28,000여 톤의 대형 선박입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조종실로 향하는 김희열 도선사. 늘 그러했듯 그의 머릿속엔 도선이라는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Ship will move, start to move around 6 o'clock. 6 o'clock. Okay, copy. 이제부터 할 작업은 부두에 정박해 있던 배를 항구 밖으로 이동시키는 일입니다. 어제처럼 부두에 배를 댈 때뿐만 아니라 배를 뗄 때 역시 도선사가 필요하죠. 사실 어제보단 오늘 작업이 더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위가 어두울 땐 15년차 베테랑인 김희열 씨 역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가 그 항구에 들어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제처럼 이렇게 접안하는 과정이 있고 어제처럼 떨어지고 나가는 바로 출항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출항이 아니고 정박기로 이걸 시프팅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출항 전 배에 필요한 기름을 넣거나 생필품을 조달받기 위해 잠시 정박지로 이동하죠. 오늘은 바로 그 장소까지 배를 안내하게 됩니다. 입항 때 그러했듯 이번 도선에도 예인성이 필요합니다. 도선할 배에 비하면 작게 보여도 바다 위에선 제대로 힘을 발휘합니다. 예, 선수선이 준비되면 슬로우로 다니세요. 사실 자동차 운전도 그렇지만 주차보다는 차를 뺄 때가 더 쉽긴 하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바람 불고 파도 치는 이 바다의 변덕스러움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그렇기에 도선사와 선장 모두 작업이 끝날 때까지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도선을 시작한 지 10여 분 뒤, 이제 순조롭게 정박지로 출발합니다. 배가 부두에서 나오자 주종실이 분주해집니다. 안전하게 닻을 내릴 장소를 찾기 위해서죠. 하지만 대사당이 처음인 외국인 선장에겐 마땅한 장소가 눈에 들어오지 않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김희열 도선사, 슬쩍 말 한마디를 건네봅니다. It's not the position. This is I think buoy. This is not the position. Not buoy. This is the buoy. Position. I don't think it's good. 바다의 정박지는 그 특성상 자동차 주차장처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바다 밑에 어떤 암초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있지만 바다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겐 오히려 물속만큼 알기 어려운 게 또 없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15년 동안 도선사로 일해온 김희열 씨의 생각 또한 그러하죠. 늘 보던 바다도 다시 눈으로 확인하고 또 점검하며 배를 정박시킬 최적의 장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앵커를 놔야 되거든. 근데 그냥 봐서는 뭐든지 모르잖아. 정확하게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옛날이라면 도선은 나침반과 사람의 감에 전적으로 의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배가 커지고 이동이 많아진 바다에선 도선이 더욱 어려워졌죠. 게다가 항구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도선은 잘못하면 큰 사고로 번지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정한 배의 정박지. 이젠 신속하게 배를 움직이면 좋으련만 웬일인지 이동 속도는 답답할 만큼 느리기만 합니다. 이런 덩치들이 크기 때문에 아니 내가 어제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지에 막 가가지고 자동차처럼 브레이크 해가지고 확 하면 좋은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 대형 사고거든. 천천히. 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안 성격이 급한 사람은 성격이 컨트롤 돼. 그래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성격 조절. 자동차는 막 급하게 모는 그런 사람 배에 와서는 그래야만 그건 뭐 대형 사고거든. 성격 원래 급하셨어요? 내가 좀 급한 편. 많이 그러면 급한 편인데 배에서는 절대로 안 서두르죠. 사실 김희열 도선사는 성격 급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경상도 남자입니다. 거기다 하고자 하는 일은 앞만 보고 돌진할 정도로 의지도 대단하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꿈꿨던 바다 사나이의 꿈도 기어코 이뤄내고야 말았습니다. 승선 생활을 할 때도 그의 빠른 추진력과 결단력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선사가 된 뒤부턴 달라져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 젊을 때 그러니까 막 와이프가 막
그 성질 더럽다고 하고 좀 그런 것더라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나이가 드니 철이 드는 거지. 좋아지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다에서 생활하고 제한된 그 인원하고 생활하다 보니 그러면 선장이니까 뭐 어쨌든 모든 걸 통제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가 되었던 것 같아. 그 집에 와서 금방 고쳐지나. 그러니까 뭐 안 좋아하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선이 목적이라는 게 안전, 그 다음에 효율이거든. 뭐 한마디로 두 마디로 그걸로 압축이 되지. 안전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효율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황 파악하고 뭔가 이상하면은 그거 확인하고 뭐 최악의 경우는 안 되면 뭐 그냥 중단하고 그런 것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해상 생활 자체가 이게 외부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해결한다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판단도 내가 해야 되고 실행도 내가 해야 되고. 그래 안 하면 그게 잘못하면 내한테 그냥 뭐 위험으로 돌아오니까 엄청난 그냥 뭐 문제로 돼버리니까. 타고난 성격은 바꿀 수 없다는 옛말은 김희열 도선사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배 위에선 거침없던 그의 성격도 도선사가 된 뒤부턴 좀 더 차분해졌죠. 한 척의 배만 책임지면 되는 선장이 아니라 항구 전체의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도선사가 된 지금. 더욱 무거워진 어깨만큼 신중해진 그의 작업은 곧 배들의 안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yes, of course, because you know this ship, the ship costs 500 million, Yeah. and the cargo inside is same amount, maybe more than this ship's cost. If any mistake, you lost a lot of property, plus pollution, Yeah. plus life on board. So pilot job is very precise, very concentrated. You have to focus, and you have to have a good knowledge of the port, tides, currents, winds, weather. So you have to see forecast and take the ship out. What about today? You like it? Yeah, today was a good, nice operation. So it was all cool. You satisfied? I am satisfied. Good. 도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던 아내가 저녁 준비를 서두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생각해 늘 몸에 좋은 것들을 차려내려 애를 쓰죠. 다 자란 두 아들은 도시에 떨어져 살다 보니 늘 둘만 함께하는 오붓한 식탁. 반찬 투정 없는 남편이 아내 영숙 씨는 늘 고맙습니다. 남들이 보면 자식들 다 키워놓고 금술 좋게 산다 하겠지만 사실 이들 부부는 요즘에서야 신혼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노하우에는 내가 안 되지. 안 그래? 긴 승선 생활로 함께 산 기간이 적었던 부부. 사실 결혼할 땐 주변의 반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려고 할 때 그 제일 친한 대학 친구가 야, 그 배 타는 사람하고 왜 결혼하려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다 하더라고. 어디가 좋다고 하시던가요, 선장님은? 글쎄, 뭐 자기는 내가 뭐 좀 뭐 순수한 것 같다 하고 뭐 우직한 것 같다 하고 나는 그렇진 않은데 뭐 자기는 그러더라고.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좋으셨어요. 아버님도 좋으신 분이, 아버님은 진짜 양반이시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그래, 당신 어머니 마음에 들어서 내가 결혼했는지 알아라고, 어머니한테 잘하라고 내가 그랬지.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혹시 옆집에서 내가 본처가 아니지 않겠나, 혹시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오고 또 회 갚버리고 하니까 혼자서 내내 애 둘만 데리고 밤낮으로 그러고 사니까. 짧은 휴가 동안 선을 본 뒤 3개월 만에 결혼했던 두 사람. 하지만 금세 배를 타야 했던 남편이었기에 함께 보낸 신혼은 한 달도 되지 못했죠. 남편이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바쁘게 일할 동안 아내는 시부모님을 모시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남편의 빈자리도 더욱 커졌습니다. 애들을 같이 찍은 거는 애들 키울 때 찍은 사진. 어떤 땐 1년에 한 달도 함께 지내지 못했던 가족. 그런 남편이 가끔은 원망스럽기도 했죠. 그러다 회사의 배려로 남편과 함께 배에 탈 기회가 생겼습니다. 고민은 많았지만 한편 호기심도 있었기에 함께 배에 올랐죠. 그렇게 남편의 배에서 보낸 시간이 3개월.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승선 생활을 체험한 아내는 비로소 남편의 고단함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 가보니까 이게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 승선 생활이. 아, 이렇게 외로운 거였구나. 그리고 배에서 맨날 몸 흔들려가면서 살아야 되고, 먹는 것도 출발할 때 잠깐만 이 신선한 걸 먹을 수가 있지. 막 한 달씩 항해하면 나중에는 김치찌개나 먹고 맨날 뭐 그런 거 막 먹고 살더라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참 같이 배를 타고 한번 탔기 때문에 남편을 이해하고 이제 그 전에는 젊었을 때는 서로 잘났다고 막 그러다가 그런 생활이 있었지. 도선이 없는 날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김희열 도선사. 뭘 하나 했더니 간만에 꺼내든 카메라에 푹 빠졌네요. 이 뜬금없는 촬영의 모델은 바로 김희열 도선사의 어머니입니다. 격주마다 어머니가 계신 고향집을 찾는 부부. 도선사의 피로가 누적되면 해상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산항에서는 일주일 근무를 하면 일주일은 쉬게 되죠. 그때마다 부부는 꼭 어머니를 보러 내려옵니다. 좀 괜찮아? 좀 괜찮아졌어? 요 며칠 무릎에 관절염이 도져 거동이 불편하던 어머니. 그래도 아들 내외가 왔으니 음식 준비에 나섭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도 아들은 카메라에 담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는 반찬은 바로 갈치. 오랫동안 바다에서 지낸 아들 입맛에 맞을까 싶어 미리 준비해둔 터입니다. 집에 자주 오시니까 좋으세요? 아니, 좋지요. 혼자 이래 적적한데 오면 좋아요. 옛날에 한참 배 타실 때는 자주 못 보셨잖아요. 아, 그렇지. 그때는 뭐 1년에 한 번도 안 올 때가 있지. 승선 생활을 할 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장남. 하지만 자주 만나진 못해도 어머니는 늘 아들을 대견스러워했죠. 이제 김밥 먹지. 어머니가 준비 다 해놨었잖아.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 없겠지만 어머니는 큰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던 아들이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라도 그 삶이 좋잖아요. 내가 뭐 한 거. 클 때 보통 해안대학 간다 하더라고. 선장한다 하더라고. 짜면할 때부터. 고된 시집살이를 했던 어머니가 기운을 낼 수 있었던 건 바로 큰아들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김희열 도선사 역시 힘든 승선 생활을 버텨냈죠. 도선사 또한 가족의 도움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며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응원해줬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지. 그게 이제 승선만 계속 하면서 배에서도 물론 공부를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이게 또 시험 보는 그 시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내려서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 보고 배 타러 안 나가고 들어오면 한 1년씩 뭐 집에서 공부할 때도 있고 그러면 내 생활이 있다 이거.
내가 돈을 벌 때는 몰랐는데 딱 끊어지고 계속 이 생활비가 나가면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애들은 자꾸 자랐는데 그냥 뭐 어거지로 버틴 셈이지.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그렇게 5년 만에 합격한 도선사. 합격 후 배에서 내려 새로운 생활을 해보게 된 그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색소폰 연주죠. 늘 긴장 속에서 도선을 하다 보니 쉴 때만큼이라도 여유를 갖기 위해 악기를 다룹니다. 하기는 뭐 젊을 때부터 생각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무슨 여건? 배에서는 뭐 이 반악기 불면 바람 분다 해서 하니까 하려고 시도했다고 스톱해가지고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시작한 셈이죠. 처음 마음 먹은 건 몇 년 전이죠? 총각 되니까 뭐 8, 9 안 되겠나? 40년 전에. 40년 전에. 산골 소년이었던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던 바다. 하지만 반대로 바다에 있었기에 포기해야 할 것도 참 많았죠. 해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수많은 기회와 시간들, 그 회환을 가만히 흘려보내봅니다. 어둠이 한창인 밤 8시.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의 도선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도선선이 아닌 부두에서 곧바로 배에 오릅니다. 이번에 작업할 배는 중국 장자강에서 온 3,000여 톤의 선박. 내일 인천으로 향할 이 배는 지금 정박지로 이동시켜야 제 시간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이들은 이 밤에 무슨 일을 하냐 하겠지만 작업을 할 수 있는 물때가 지금이다 보니 그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가져가 옵니까? 네. 옵니까? 예인선을 기다리며 여느 때보다 한결 긴장한 김희열 도선사. 15년차의 베테랑 도선사지만 그 역시 밤바다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시야 확보가 되질 않으니 낮보다 몇 배는 더 신중하게 살펴도 긴장될 수밖에 없죠. 야간 도선이 불안한 건 이 배의 한국인 선장인 최연상 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선에서 어둠은 최악의 걸림돌입니다. 아무래도 좀 야간은 더 조심스럽지. 주위 상황 파악하는 데도 좀 쉽죠. 그냥 올라오면 대뜸 이게 하는 거하고 저 상황은 다 파악하잖아요. 위험 화물이 많은 대산항은 야간 도선이 드문 편입니다. 게다가 바람이 1초에 10m 이상 불거나 영하 10도 이하의 혹한일 경우에도 야간 도선을 할 수 없죠. 다행히 오늘은 물때도 맞고 파도도 잔잔해 도선을 진행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습니다. 어두운 시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행되는 야간 도선. 하지만 도선사의 정확한 지시 덕에 예인선이 배를 무사히 이끌어냅니다. 선원으로서 또 도선사로서 보낸 40년의 관록 덕분일까요? 마침내 도선에 성공합니다. 선도 출발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선 작업 중 사고가 일어나면 선장과 마찬가지로 도선사 역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이 여간 크지 않죠. 하지만 육지에서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바다 사나이로 남을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직업. 그것이 바로 도선사죠. 그래서 도선사는 모든 선원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일반 선장들이 도선사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꿈만 가지고 있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죠. 도선사 직업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선원들로서는 할만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직업이죠. 아, 나야 뭐 꿈에 그리던 직업이었으니까 나는 뭐 내가 어릴 때는 이런 직업 몰랐지만은 선장이 되고 나면 뭐 이거는 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직업이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룬 셈이다. 힘든 도선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 긴장이 풀린 뒤 피곤이 밀려와도 발걸음은 마냥 홀가분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도선사. 때론 힘들고 고단하지만 도선에 성공한 뒤 느끼는 기쁨과 보람은 그를 또 바다에 나서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도선이 시작됐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다. 하지만 늘 그러했듯 김희열 도선사는 오늘도 밧줄로 된 도선 사다리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입고 있는 구명조끼 외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위험한 일. 그 위태로운 사다리 위에 지난 40년 동안의 해양 인생을 걸고 그는 또다시 배에 오릅니다.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의 꿈이자 삶이 되어온 바다. 그래서 그는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바다는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평생을 걸려 일궈낸 뱃길이 모든 선박들에게 안전한 길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날씨가 나쁠 때는 벌써 보드 타고 갈 때부터 막 긴장이 되고,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오르는 순간이 위험하거든. 오르고 내리는 순간. 그리고 이제 접안하고 이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도선사로서의 그 작품이라. 그거를 내가 아주 대형선을 아주 멋지게 예쁘게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접안을 하면은 접안 잘하게 되면 선장이 굿잡이라 그럽니다. 굿잡. 그러면 그때 내가 기쁨을 느끼는 거야. 그게 제일 기분 좋을 때지. 그때 제일 즐거울 때. 보람 느낄 때야.